이제 위장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위에 짝꿍인 지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지라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서 아까 우리가 여태에서 끝났잖아요. 승읍 여태. 거기에 이제 시작점이 여기 발에서 시작이 돼요. 지라는. 그래서 발의 음백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 가슴, 우리 그 대포라고 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 또한 발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고, 자, 다리 쪽. 여기, 그래서 족태음 비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경은 가장 큰 음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죠. 발로 흘러가는 가장 큰 음의 비장경락. 그래서 족태음 비경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앞에 얘기했던 밥통줄기와 똑같이 창꼬지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창름지간이라고 하는 지기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이 동의하기 예전에 이제 황제 내경부터 우리나라의 동의보감까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흘려들어도 아셔야 될 내용이라 제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창꼬직이다. 창꼬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장한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아, 토는 소화와 연결되는가. 토의 경락은 소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화와 더불어 흡수와 관계된다. 이때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짝이 누구냐? 바로 비장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장경락이라는 말보다 이제 지라줄기라는 표현을 할게. 왜냐면 지라와 비장이 좀 헷갈릴까봐 그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장은 여기 스플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의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비장하고 여기 가로지기로 누워있는 이자를 같이 합해서 비장경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인지를 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라줄기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할 거고, 지라는 바로 이 비장과 이자를 합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왜 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거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지라줄기 같은 경우에는 혀를 주관해요. 그래서 혀를 주관하고 기를 운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장과 부 중에 장에 집어넣었어. 그 이유는 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시켜주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혈운행과 운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라줄기는 어디다 놓다? 장에 분류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위장은 무엇인가를 담아냈다가 또 비워냈다가, 그러니까 생명하고 직접적이진 않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위는 부에 우리가 나누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장부로 분리를 한 것. 자, 그러면 이 지라줄기의 그 어떤 해부학적인 그 생리학적인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비장과 지라를, 그러니까 지라줄기라고 하는 것을 왜 비장과 이자를 묶어서 설명하느냐, 그거를 이제 5가지 정의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보편적으로 그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일단 지라라고 하는 거는 소화와 연결돼서 토해장부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 비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자까지 얘기했죠. 그럼 이자가 왜 같이 묶어야 되느냐? 이자에는 소화 효소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탄단지를 분해시켜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바로 이게 소화액에 분포돼 있어요. 이자. 그래서 같이 묶었다. 그 다음에 토의 맛은 단맛이에요. 그래서 지라에 속한 이 단맛은 어디에서 우리가 인지를 시켜주느냐? 물론 포도당 자체가 단맛은 있지 않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에서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할 때 단맛을 갖게 되는 설탕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바로 이자는 포도당의 합성과 분해를 해주는 주요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역할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바로 묶어서 토해장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라줄기 하면 바로 비장과 이자를 같이 묶는 이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장이라고 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양으로 분리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산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위는 염산이 분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펩신노겐이라고 하는 그 것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될 때 펩신과 뭐죠? 펩신노겐은 펩신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예요. 그래서 염산이라고 하는 것과 딱 만나면 뭐가 된다? 펩신이 된다. 그래서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게 뭐냐면 염산. 얘는 산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은 알카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산성과 알카리성이 중화작용을 시켜서 바로 12지장으로 내려갈 때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장벽을. 그래서 바로 산성과 알카리성이라는 만남의 어떤 음양의 교류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주면서 바로 지라는 어디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위장은 양에 속하는 음양의 짝을 이게 짝을 이룬 거에 대한 뭐 이론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짝을 이루는 거에 어떤 우리 연상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 뭐 생식선에서의 여러 가지 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뭐 같은 여성 호르몬, 뭐 전립선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표현해요. 호르몬 하면 내분비. 근데 이자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기능이 있다. 당을 합성하고 분해시켜주는 내분비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족태음 비경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걸 좀 설명해주면 요 노란 거 요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가로지기로 누워있는 이자가 되고요. 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스플린, 비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비장은 자기 주먹의 조금 작은 사이즈로 여기 그 횡격막 좌측이죠. 이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와 비장의 특징적인 그림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위로 없지만 여기 이렇게 쓸개가 있어요. 그래서 쓸개로에서 특징은 뭐죠? 간에서 만들어지는 쓸개를 여기 쓸개 즙을 쓸개가 저장을 했다가 소화를 해줄 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분비가 되죠. 이게 이제 담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쓸개관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소화 효소가 12지장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위장에서 나온 음식물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유문이 열리면서 12지장으로 가는데 이때 바로 담즙과 이자액이 이 12지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자에서는 소화 담당에 주된 것이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효소하면 우리가 아밀라제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하면은 트립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돼서 바로 이 12지장에서 완전히 소화가 일어나요. 내가 먹는 음식물은 굉장히 커다란 분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자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작은 분자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로 소장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소장의 첫머리 12지장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소화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장줄기, 그러니까 지라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장과 제가 이자를 해부학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여기 이렇게 꽃송이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자샘이라고 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 내분비계와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분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이 이자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는 그래서 이자의 특징은 외분비계와 내분비계를 같이 갖고 있는 아이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을 좀 실사한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우물과 같은 그래서 샘이라는 표현을 해줘요. 근데
랑게란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랑게란스 샘, 랑게란스 섬 이러기도 하고 여기 그림에 있는 건 이제 판크레틱 섬 그래서 이자 샘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알파 세포, 베타 세포 그 밖에 여러 가지 세포들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질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복강 좌측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피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운행을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암적색을 띠고 있다라고요. 피 색깔 때문에. 그리고 자기 주먹보다 작은 사이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실은 소화기관에서 부속기관으로 넣지 않아요. 이 비장은. 얘는 림프구를 생성하기 때문에 순환기 쪽에서 이제 림프 순환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비장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림프구가 생성이 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서 면역 기능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혈을 저장하고 있다가 혈을 이렇게 운행해주는 그래서 혈액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비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생성과 파괴, 조혈작용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비장의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자를 얘기하면 소화기관의 부속셈이다. 왜? 소와 효소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하루에 평균 1리터를 생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게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분비계 쪽을 얘기해 준다면 아까 내분비는 호르몬을 연상하시라고 했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혈에 너무 많으면 혈당량이 높으면 우리가 무슨 병을 얘기해요? 당뇨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변을 통해서 너무 당이 많으니까 소변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 자, 그러면 그런 당뇨의 문제는 바로 이자의 문제다. 이자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탄단지 분해 효소 그런 효소를 이제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호르몬 관련해서 설명할 것이 혈액 속의 혈당량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합성하거나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내 몸에서의 어떤 기능을 보시면 바로 여기 췌장에서는 혈액 안에 포도당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인슐린을 내보내요. 그래서 인슐린이 딱 막 작업을 해서 그 여러 10개의 그 과량의 포도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의 주먹밥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합성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저장하느냐? 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럼 내 몸에 당이 부족해요. 잘 먹지 못하고 뭔가 음식물이 못 들어가면 당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도 먹어야 살지만 어느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글루카곤이 간에 가서 그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 덩어리, 합성된 덩어리를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합성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표현하면 글루카곤이 바로 이 당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면서 혈액으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적정하게 포도당이 막 움직이면서 각 세포에 에너지원을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게 누가 한다? 이자에서 한다. 그래서 이자에서의 호르몬 역할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돼요. 호르몬 관계.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12지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자가. 그래서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이자를 어디에다 집어넣냐? 토해장부에다 연결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화 효소가 나오면서 12지장하고 연결됐다. 소장, 첫머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의 역할에서 제가 이거 아까 이자샘 얘기했잖아요. 이자샘에서 알파세포, 베타세포 뭐 여러분이 어지러워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이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해부 생리학을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 베타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슐린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알파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성의 역할, 우리 몸을 평균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많으면 그만 나오라고 그러고 적으면 다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호르몬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자에서의 주된 역할, 바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 얘는 당을 조절한다. 그 밖에 신경 전달의 조절과 세포 성장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하고요. 배고프면 먹게 되고 별로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게 되는 그 식욕 조절에도 또 한 부분을 하는 게 이제 그렐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도 한 1% 정도의 어떤 섬에서 작동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느낄 때 무엇인가를 막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해준 이런 것들이 이자에서 하는 기능이다 정도만 여러분 인지하시면 돼요. 자, 이자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지라줄기라는 것은 이자와 비장을 합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걸 같이 생각하시면 얘네들은 내 몸에서 살을 찌게 하는 장부들이에요. 자, 특징이 뭐냐? 잘 분해시켜주고 잘 흡수해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얘가 기능을 잘 못하면 먹는 것들이 그냥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쌓이게 돼요. 그 얘기 뭐냐? 마르거나 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살을 찌게 하는 배알장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라줄기. 따라서 살찐 사람을 다이어트 관리한다. 어느 장부를 어느 경락을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배우고 있는 토해장부, 비장과 위장. 특히 비장 경락을 잘 관리해줘서 운행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자, 살이 빠지게 하는데 중요한 장부예요. 또 습을 운반하는 내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도 살이 찐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비장은 위장과 서로 편리 관계, 겉과 속, 짝꿍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비장은 원래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 돕는다 그런 뜻에서 이제 비자를 한자로 쓰면 이 비장은 위에 밑에 있어요. 자, 위 밑에 여기 이자가 있고 비장도 살짝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이자와 비장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도와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역할이라고 표현해서 자, 먹는 것이 곡기라고 하면 이 곡기가 이제 잘 운하작용이 돼서 염기로 변하잖아요. 곡기 또는 염기 같이 우리가 묶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먹는 것이 잘 기로 변화돼서 내 몸에 다 전달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운하작용이라고 해요. 자, 운행한다, 운전한다,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기의 움직임에 중추적인 역할이 누가 하느냐? 바로 지라줄기가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토해경락의 한 줄기인 이 지라줄기 또한 어디로 지나가느냐? 바로 여기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리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팔다리의 기육,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자르면 팔다리에서 가져가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살로부터 에너지, 바로 팔다리와 기육, 입술을 다스립니다. 입술은 왜? 입술의 요 모양을 여기 이자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라줄기의 주요 특징은 기를 운행하고 팔다리, 그 다음에 살, 입술이 두터운지 얇은지 여기가 좀 헐어 있는지 뭐 마른지 기타 요것을 다스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 몸에 혈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출혈 과다 또는 출혈 부족, 뭐요? 월경 과다 또는 월경 부족 현상. 그래서 다달이 벌른다. 그 월 한 번씩 해야 되는 월경의 주기가 불규칙하다. 비장의 문제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비장경락. 지라줄기의 문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라줄기의 기능적 역할을 하면 생각이 많으면 토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했죠. 지라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토경락에 열이 많으면 입으로 이렇게 거품 무는 현상이 나타나요. 심하면 말하면서 침을 튀기는데 이렇게 하얗게 고이는 사람들 있죠. 바로 이 비장줄기의 문제가 여기 지창 부위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침과 관계가 됩니다. 여기가 잘 찢어지거나 침이 나거나 특히 침, 그 비장, 토유경락의 침을 여기 이하선이라 귀밑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표현했었죠. 저기 앞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과 다리와 연결돼서 살이 찐다. 그러면 토의 장부의 기운이 승한 거. 비장의 실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살이 빠진다. 그럼 비장의 허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라줄기가 모자라면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으면 속이 좀 가라앉아요. 그 여러분이 배고플 때 초콜릿 같은 단 게 많이 땡기는 거는 이런 현상이에요. 토의 맛이 단맛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단맛을 보충해주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소갈이라고 하는 거죠. 속병 막 이렇게 단 거를 먹으면 좀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질환은 살을 찌우게 하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살을 관리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허파를 기른다는 뭐냐면 토의 장부가 비장과 위장이었어요. 그럼 토생금의 원리로 금은 폐와 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혀를 잘 운행을 하면 어떻게 폐의 기운이 좋아지고 대장의 기운이 원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생의 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 습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토의 특징. 그래서 습이 많으면 비위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축축한 곳에 오래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 비장이 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라줄기의 주된 혈자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게 21개의 혈자리예요. 자, 여기 1번부터 보면 여기 21개 혈자리가 있죠. 그래서 좌우로 42개, 42개의 혈자리가 있는 것이 지라줄기고, 지라줄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엄지발가락 내측. 여러분 지금 자기의 엄지발가락 안쪽에 이 손톱 끝나는 자리를 꾹 눌러보세요. 이게 바로 음백혈자리고요. 비장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첫 번째. 그래서 음백에서 시작이 돼서 바로 이렇게 가슴, 흉양 지나서 이렇게 대포. 그래서 대포는 우리 늑간 6번째라고 했죠. 여기서 애가로 따져주면 여러분 손 이렇게 이게 3촌이잖아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3촌, 애가 아래 6촌에 있는 것이 바로 대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이 찌면 어디가 찐다? 여기 우리 속옷 요 라인이 많이 두둑하게 살찌잖아요. 그래서 비장에서 대포혈을 관리해주면 되게 아파요. 저는 마무리할 때 좀 콕 찍어드리거든요. 여기를. 그럼 되게 아파하는데 바로 비장의 기운을 좋게 해주면서 살찌는 걸 방어해주고 여기 라인을 이렇게 아주 슬림하게 빼주는데 중요한 자리가 바로 대포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항상 만져주는 것도 굉장히 혈 운행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살을 라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삼음교라고. 자, 삼음교라고 하는 것은 간신비, 간장, 신장, 비장 세 개의 혈자리가 바로 삼음교에서 기가 세 개의 기운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 그게 삼음교예요. 삼음교는 발목 위에 여러분이 손 이렇게 마디를 하면 발목에 이게 여기가 발목이다 하면 이렇게 하면 3촌. 발목이 3촌에 있는 것이 삼음교고, 제가 관리해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삼음교 자리는 다 아파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발목 부종이라든지 이 종아리 라인, 이 허벅지 내측 라인을 잘 좀 슬림하게 빼주고 싶다라고 하면 삼음교는 항상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아프지만 발목이 되게 가벼워지는 자리, 이게 삼음교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중요한 거는 임신부는 절대 삼음교는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유산의 확률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음릉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자, 우리 뼈를 먼저 얘기할게요.
발의 위치에서 요 안쪽으로 있는 게 뭐예요? 경골이죠. 바깥쪽으로 있는 게 비골이죠. 그래서 경골과 비골이 있으면 바로 이 경골의 골두 라인이 이렇게 있는 쭉 올라가다 보면 딱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뼈 골두 쪽에서. 바로 그 자리가 골두 자리, 저기 음능천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외방, 우리가 삼촌 자리, 그래서 배꼽에 아까 이촌이 위경에서 천추혈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내려가는 옆에 1촌. 그래서 중앙에서 3촌 있는 위자리가 우리가 대횡이라고 하는 혈자리. 그래서 복부 관리에서는 비장과 위장을 같이 다스려주는 게 원활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인을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려줄 때 이 안쪽으로 중심을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넓게는 대장의 흐름대로 해서 이렇게 상행결장,횡행결장, 하행, S자결장 이렇게. 그래서 복부 관리의 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비장과 위장의 혈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음백에서 삼음교, 음릉천, 대회, 대포까지 흐른다는 게 주요 포인트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혈에는 제가 여기서 혈에는 빠졌지만 이따가 보충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자, 엄지발가락, 끝자락 내측에 음백혈이 있고, 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딱 꺾었을 때 우리 손과 발은 엄지가 이렇게 두 개의 뼈만 있잖아요. 그렇죠? 비절골, 말절골 두 개만 이렇게 꺾었을 때 요 내측에 있는 자리,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대도 또는 대도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족골 뼈를 딱 지나가서 골두가 딱 느껴지는 자리, 여기가 바로 태백이라고 하는 혈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지발가락을 따라서 쭉쭉쭉 지금 눌러봐 주시면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손이 여기서는 이제 공손이라고 하는 자리를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이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저는 보통 우리가 족궁골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발 안쪽에 우묵하게 들어가는 것의 높은 산 위치, 그 정도를 이렇게 공손이라고 취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손 자리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쪽에 복사뼈, 우리가 족내과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상부혈이라고 하는 있어요. 발에서는 특히 이 네 개의 혈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공부하면서 졸리고 피곤하다 그 자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비장 기운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삼음교 자리 있죠. 삼음교는 늘 해주시는 게 여성으로서는 그 생리통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내가 불규칙적인 그 월경을 하거나 월경량이 불규칙하다라고 했을 때는 꼭 작업을 해줘야 될 자리가 삼음교라는 자리고, 여기 삼촌에서 또 그대로 삼촌 올라가면 누곡, 그 위로 지기, 음릉천. 음릉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두둑하고 많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살이 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프죠. 살짝만 건드려도. 근데 여기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와 위는 두둑하면 안 돼요. 막혀 있다는 거고, 비장의 운행이, 비장경락에 기 운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살이 찐다는 얘기야. 그런 뭐야? 실집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릉천하고 혈의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살을 관리하는데 놓치면 안 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하지 관리. 그래서 실은 우리 그 일선에서는 부위별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냥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좋은 관리는 전신을 통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늘 전신 관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부위를 좀 나눠서 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세밀해도 전신 관리를 해서 풀어주는 게 그들의 다이어트 관리, 몸의 어떤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고개 갈 때는 가장 좋은 게 전신 관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위치점을 보시면. 자, 그리고 혈에서 쭉 올라가면요, 여기 혈의 자리에서 6천 올라가면 기문이라고 하는, 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도 충문이 있죠. 자, 서해부에서는 위장에 기충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장에 충문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어서서 자기 서해부 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바로 비장과 위장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아마 우리 단전호흡이나 뭐 명상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두드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두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꼭 지압이 아니라도 우리가 소통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충문혈과 비장의 충문혈과 요 위쪽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위장의 기충혈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하복부 쪽에 비대증과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다리에서 요 내측에 여기 두둑하게 살이 찌잖아요. 여기를 다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실은 요 자리는 정말 민감한 자리라 지압하고 누르고 케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에서 뭐 수건을 넓게 펴놓고 여기를 이렇게 두드려주는 행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뭐 복결, 대행, 보행, 보게 이 자리를 쭉 가면 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 유두 있는데 외방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천계 흉양.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중심점에서 3천으로 올라가다 여기서 3천, 5천 이렇게 해서 외측, 유두 외측으로 올라가서 바로 꺾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흉양이라고 하는 것은 늑간, 제2 늑간, 제3 늑간 무슨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제가 1번과 2번 늑골은 뭐라고 한다? 1번 늑간, 2번과 3번 여기 2번 늑간, 3번 늑간, 4번 늑간, 5번 늑간. 늑골과 늑골 사이에도 이름을 붙일 거예요. 1, 2, 3, 4, 5. 그래 그 얘기예요. 2늑간, 3늑간, 4늑간, 5늑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잘 모르겠어. 어디가 어디고 몇 번이고 모르겠어. 그럼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늑골과 늑골 사이에 우리 마디마디 사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라인으로 해서 어떻게?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풀어준다. 아마도 여러분이 자기 몸을 갖고 이렇게 한번 이 자리를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되게 아파요. 근데 하고 나면 가벼워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 시천계 흉양 뭐 요 자리예요. 주영. 요 자리는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를 해주면 좋고 그러면 이제 비장의 어떤 기후 운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애가 밑으로 여기 6촌 자기 손 하나 둘 해서 이 자리는 대포혈 자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늑간 이거는 6늑간 정도에 있어요. 여기 요 정도 되겠죠. 요 자리 그게 이제 대포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태현 비경 같은 경우에는 발에서 가슴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비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마치는데, 자, 정리하면 토해경락은 위장경락과 비장경락을 얘기했다. 근데 비장경락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비장과 이자를 합해서 비장경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순우리말로 지라줄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우리 속된 말 중에 뭐뭐 하고 있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참아봐요. 그런 것도 지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비위가 지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성격도 안 좋은 거야. 자꾸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고 그런 의미. 그래서 속이 편안하면 사람이 되게 유해져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토의 성격이 뭐죠? 중화의 역할이고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위 기능이 좋은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죠. 그래서 토의 기운을 잘 갖고 태어난 사람을 나의 동료로, 나의 부하 직원으로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충성스럽게 잘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토영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토해장부에 대한 얘기로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생각을 하라는 거. 대신 귀가 상하지 않을 정도에서 생각을 멈추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